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첨단 기술 표준 전략 발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술 아웃,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중국 기술 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때려잡더니 이번에는 중국 기술까지 완전히 밟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기술을 탈취해 표준 특허를 만들고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동시에 기술료까지 받으면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을 선도해 왔죠.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싹부터 제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인 AI, 그리고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하며 이 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죠.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을 규합해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진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 표준을 선점해 중국의 수익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술의 편의성, 실용성과는 관계없이 중국 기술을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첨단 기술 표준 전략 발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술 아웃,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중국 기술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은 4일 국제 표준 개발에서 미국의 지도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표준 전략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적 의미에서 표준이란 기술, 성능, 규격 등을 통일하는 것인데 이를 주도하고 선점하게 되면 경쟁력과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표준 기술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표준 기술 따라가야만 하고 또한 그래서 경쟁력이 좋고요. 또한 이 표준 기술을 통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이나 제품과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과 서비스, 이러한 연결성과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업 구조에 끼지 못해 결국은 도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로 바꾸면서 완전히 기술력에서 도태시키겠다. 너희 기술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다.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너희 기술은 무조건 도태시킬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자체 국가 표준 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힌 것이죠.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 표준을 만들고 중국의 기술을 원천적으로 기술 표준에서 제외시켜 그들의 기술을 도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민간 부분과 협력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 그래서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AI, 에너지, 생명공학, 퀀텀 등 분야의 차세대 국제 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제 표준이란 사실이에요. 국제 표준을 만들게 되면 기술 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기술 표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미국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기술 표준을 우리가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이번 국가 표준 전략은 그간 민간 영역이 주도하던 표준 개발에 정부의 투자와 관여를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표준 기술과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들이 주도를 했어요. 민간 기업이 만들어서 이 기술 표준을 만들고 다른 기업들이 이 표준 기술을 사용해서
다른 물품들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설 거야. 정부가 나서서 미국의 힘으로 이 기술 표준을 만들고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적인 주도권까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너희 이제 따라오지 마. 기술력으로도 이제 너희들 따라오지 마. 너희들 기술 도태되니 우리만 따라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표준 전략의 주요 추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핵심 신흥기술 연구 개발 투자 확대로 표준 개발 지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기술 분야 등에서 민간의 참여 확대. 세 번째로 보는 것은 표준 개발 인력 확충. 지금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면서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빠르게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핵심 기술, 특히 AI 기술과 신흥 기술로 불리고 있는 반도체와 같은 그리고 지금 배터리와 같은 기술 그리고 퀀텀과 같은 기술을 이 표준 기술을 개발 지원을 해서 기술력에서 한층 더 빠르게 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통합성 강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통합성이라는 이 단어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통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된 기술을 통해서 더 진일보된 그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딱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자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이지만 물론 기술이 선점하는 국가에서 이 통합성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이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및 신흥기술 Critical and Engineering Technology CET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지정했습니다. 핵심 및 신흥기술, 이것은 절대로 해킹당하면 안 되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게 되면 미국은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면 이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보는 분야는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킹,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분야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AI죠. AI 및 기계학습이라는 건데 기계학습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로봇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공학인데 이제 인간의 수명들이 점점 길어져 가고 있어요. 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공학 분야가 상당히 화두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및 타이밍 서비스. 어디 위치해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러한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디지털 신원 인프라 및 분산 원장 기술. 이게 상당히 무서운 기술인데 우리가 디지털 신원 인프라, 분산 원장 기술,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청정에너지 생성 및 저장. 지금 화두로 되어 있는 것이 청정에너지가 지금 계속적인 화두가 되어 가고 있죠. 태양열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이러한 에너지의 생성, 저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양자 정복, 그리고 스마트 커뮤니티, 바이오 뱅킹, 무인 자동화 운송 시스템. 무인 자동화 운송 시스템은 자율주행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에 광물 공급망. 이 광물 공급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분야 때문이에요. 이 배터리에 특히 그 히토류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무기 이러한 부분들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광물의 공급망이 점차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IRA가 이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로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4번째 탄소 포집 및 제거 활용 저장. 이 탄소 포집이 중요한 것은 점차적으로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포집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고, 이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중국 너희 기술 나와, 우리가 이것을 주도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기술이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총망라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결국 이것을 통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의도이죠. 이번 표준 전략에는 4대 목표와 8가지 추진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4대 목표와 같은 경우는 투자, 참여, 인력, 포괄성 등이 제시가 되었고, 8가지 추진 방안에는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R&D 자금 지원 증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표준 개발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 투자, 참여, 인력, 포괄성을 제시를 했고, 이것에 대한 추진 방안을 자금 지원, 그리고 민간기업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 제거. 그래서 민간기업들이 자유롭게 이 분야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 것. 그리고 국제표준 거버넌스 및 리더십에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대표성 영향력 강화, 결국 미국의 뜻에 향해서 이 일들이 진행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 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 미국의 뜻에 맞는 인력들이 생성되고 이들이 기술적으로 투입돼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표준 거버넌스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와의 표준 협력 심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에서 사용되는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하고 이걸 조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미국 주도로 할 것이고, 좀 더 좋은 제품들이 좋은 기술들이 표준화되도록 지금 생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표준 개발에 있어 광범위한 대표성 촉진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 통신 등에서 표준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죠. 자, 이 반도체,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 통신, 지금 최근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중국이 자본을 투자하는데 이 반도체와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 통신에 돈을 물밀듯이 밀어넣고 있어요. 물밀듯이 밀어넣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전 세계와 협력해서 이 분야를 개발을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중국 기술, 너희들이 아무리 기술 개발해봐, 우리가 써주나? 그리고 우리 기술만,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와 협력해서 나온 기술이니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계성을 짓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5G 통신 기술에서 중국에 뒤진 미국은 이제 차세대인 6G 기술은 중국보다 앞서 개발하고 표준을 선점한다라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브리핑에서 세계 무역의 약 93%가 표준의 영향을 받고 무역액 수조 달러가 이것에 달렸다라는 분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세계의 모든 기술의 개발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표준 기술이라는 사실이죠. 이 표준 기술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국가나 이것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돈을 지불하고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표준 기술에서 중국이 완전히 탈락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는 표준 기술로 인정을 받지만 지금 표준 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쓰지 않게 되면 중국 입장으로는 두 가지가 나빠지죠. 미국의 기술을 따라가야 되고 또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중국의 표준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보고서는
미국은 우리가 이전에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타 디지털 표준을 사용했던 것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길을 이끌기 위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표준 시스템을 전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은 모든 국가와 협력하는 것. 그러면 중국과 협력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미국 당국자는 이날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 어떤 말을 했냐? 어떤 나라도 배제하고 싶지 않으며 모두와 테이블을 앉고 싶다. 결국 중국도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전략은 미국의 첨단 기술 부분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다양한 층위를 가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우리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와도 돼. 대신 우리가 원하는 이 테두리와 바운드리 안에서의 팔로우, 이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경제와 안보의 필수적인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특히 더 지도력 확보와 표준 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적 경쟁자들이 있다. 이 경쟁자는 누가 될까요? 이것은 바로 러시아 아니면 중국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중국의 기술 발전과 세계 시장 장악 차단이 이번 전략을 추진하는 주요 목표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뜻이 비슷한 이란을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 전략 차원에서 표준 전략을 함께 추진하겠다라는 점도 밝힌 만큼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면 미국 진영 그리고 미국 진영과 중국 쪽과 경제적 기술적 탈동 조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기술을 따를 것이냐 라고 세계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1대1로를 따라가는 그 나라들과 그 안에는 기업들에게도 중국의 기술 따라갈래? 아니면 미국의 기술 따라갈래? 중국의 기술을 따라가고 싶으면 이것은 변방의 기술인데 너희는 그걸 따라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미국의 기술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것은 표준 기술로 따라가도 좋고 너희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맹들과의 공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과 EU의 국제기술위원회 TTC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쿼드, 미국, 인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말하자면 호주의 연합협의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의 무역기술위원회인 TTC는 중국을 상대로 한 기술 통제 의도를 지닌 협의체입니다. 또한 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쿼드 역시 비슷한 취지의 중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이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의담 후에 쿼드가 모이는 호주로 날아가서 여기서 회담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표준 전략에 동참하도록 압박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26일 정상회담을 열었죠. 이때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서 바이오, 배터리, 에너지 기술, 반도체, 디지털, 양자, 퀀텀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당시 첨단 기술 협력을 국가 안보의 시각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동감했죠. 대통령실은 첨단 기술과 국가 안보와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는 가운데 양국 간의 첨단 기술 협력을 국가 안보의 시각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지금 미국과 동조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또 바이오 분야는
표준 기술 개발도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바이오 분야가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세계적인 각광을 받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바이오 기술의 기술 증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번에 미국 주도로 지금 기술 표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중국이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기술 표준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지금 동맹국들과 같이 개발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동맹국들도 지금 미국의 기술을 따라가고 아니면 동맹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한꺼번에 그 공동 인정을 받는 이러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나오고 있죠. 이를 통해서 기술의 한 단계 진보, 중국보다 빠르게 기술의 진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의 평준화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향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죠. 결국 중국을 잡기 위해서 유럽, 그리고 동북아시아인 일본, 한국, 대만, 미국, 이렇게, 그리고 호주, 영국까지 한꺼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